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제공포 테마주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방산주라고 해가지고 국산 무기를 만드는 그 대기업 중심의 이런 방위사업체가 아니라 원래 이제 국군을 대상으로 해서 내수시장, 즉 우리 그 방위비로 국방비로 지급되는 국산 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중소형주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소형사들이죠. 이들도 국군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무기들을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런 그 종목들은 이제 그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전쟁 공포 테마주라고 이제 이름을 불렀죠. 왜냐면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국산 무기 수출하는 방산주하고는 차별화를 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 들어서 탈북민들의 단체들이 이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고 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부분 이제 살포하는 것 중에 한 5, 60%는 그 우리 한국 땅에 떨어지고 나머지 그 중에서 한 20, 30% 정도가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거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도 이 대북 전단이 자꾸 날라와서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삐라죠, 삐라. 이걸 그냥 이제 살포돼가지고 사람들 민심이 흉흉해지면 자기들도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넘어오는 게 이제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 풍선 날라오는 것을 고사포로 쏴서 이제 떨어뜨리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접경지대에는 이제 포선이 들리고 하니까 이제 불안감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접경지 주민들은 이 남북이 이제 군사적으로 충돌을 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이 접경지의 수익은 좀 많은 부분이 그 관광 수입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좀 평화롭고 하면 관광지로서 이제 서울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가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서 괜찮은데 이 남북 관계가 나빠지고 언제 이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접경지 있는 지역을 잘 찾지 않죠. 그러니까 관광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접경지 주민들은 그걸 싫어하죠. 자, 그 여기다가 이제 그 강화도 쪽으로는 또 페트병에 담아서 쌀과 함께 보내는데 이 쌀이 대부분 페트병이 제대로 좀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바닷물에 적구해서 제대로 북한 사람들이 전달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그 대북 전단지 살포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일종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돈을 버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탈북민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뭐 우리나라 보수 개신교회나 이런 데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을 위한 뭐 이런 뭐랄까요.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남북 간 긴장만 고조시키고 또 필요하지 않은 그 남북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 접경지 주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제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탈북민들의 손을 들어줬죠. 이 말은 이제 접경지 우리 주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은 일단 2차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이게 이제 그 배후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은 풍선에는 풍선으로 그 보복 등가의 원칙에 맞춰서 우리가 대북 전단지를 북한 탈북민들이 보내면 북한도 오물이 들어있는 풍선을 바람 방향에 맞춰서 우리 남한으로 날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우리 수도 서울에 날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탈북민들이 뿌리는 이 전단지나 이거는 끼케야 이제 그 강원도 북쪽이나 경기도 북쪽에 이제 그 북한 뭐 철책선 근처나 이런 데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 애들 주민들은 뭐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날려보내는 이 풍선은 잘하면 서울까지 날라옵니다. 이 서울이 이제 북한으로부터 휴전선으로부터 남쪽에 한 40km 정도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풍선이 서울 주민들한테 자꾸 날아들면 이게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북 확성기라고 한 발 더 나가서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죠.
예전에 북한은 이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상대로 해서 직접 그 무기를 사용해서 파괴 행위를 했었습니다. 즉 남측을 향해 북한이 총을 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북 확성기를 다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건 북한이 그렇게 그 국지전을 도발해 주기를 뭐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순서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찰나에 이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주한미국 대사가 동시에 이 남북 긴장을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이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또 다시 이제 그 대북 확성기가 중단이 됐었는데요. 이 주한미군도 이 주한 미국 대사도 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긴장이 국지전으로 뭐 발전을 하고 이게 다시 제2차 한국전쟁으로 발전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 평택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남한에 미군이 25,000명 정도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주한미군의 사망사고로 이제 사망사건이죠. 이런 걸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도 또 주한미국 대사도 결코 원치 않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해서 쩔쩔매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해결 못해서 국제적으로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 동아시아, 극동아시아에서 다시 또 남한과 북한이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세계의 전선을 동시에 미국이 컨트롤하거나 어떻게 방어하기에는 너무 힘에 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국지전을 희망하면서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자칫하면 전면전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국방부 장관이나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것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지금 현재 남북 긴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 SNS에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 천공이라는 윤석열의 그 멘토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 무속인이 한 2025년 한반도 갑작스럽게 통일될 거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거기를 뭐 윤석열이 뭐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한 거다 이런 말도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이제 불안하게 만드니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대북 확성기나 이런 것들을 탈북민이 하는 거 못하게 막으면 되는데 이거를 표현의 자유라고 그 해버리니 그러면 그 표현의 자유 때문에 탈북민들의 그 돈벌이 수단인 표현의 자유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접경지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가 지지도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고 지금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70% 여론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칫하다는 탄핵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서 남북 긴장을 빌미로 뭐 공안 정치를 통해서 위기를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외국인 투자자로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키운다는 것이죠. 지금 코스피 지수도 완전히 꺾여서 이탈해 나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완전히 지금 밀려버려서 기존 추세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제는 그 완전히 하락 추세로 이제 접어드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그 미국과는 완전히 디커플링 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예전에 또 한번 미국 시장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과 우리는 완전히 디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경기 침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끝에는 공황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공황으로 가기 전에 경기를 다시 재부양시키거나 해서 이런 굴곡있게 하면서 계속 바탕을 올려가면서 경제가 발전해 가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 전혀 그런 실력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해도 자기들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피해보는 건 실제로 이제 하층민 30% 하층민들과 그다음에 중산층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죠. 특히나 중산층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면서 또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달러 환율도 보시게 되면 지금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금세 1,400원을 넘겨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외환 보유액을 헐어가면서 이 돈으로 달러를 사들이면서 원화 가치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 조만간 4천억 달러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4천억 달러가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4천억 달러가 넘은지,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벌써 이미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그때 이제 4천억 달러가 거의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점점 키워가서 4,600억 달러 정도로 해서 윤석열 정부한테 외환 보유고를 물려줬는데, 이게 지금 2년밖에 안 된 사이에 벌써 한 500억 달러를 날려먹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수치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은 벌써 느끼면서 이거 환투기 세력들한테 당할 수 있겠다라는 공포감이 좀 커지고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 쫙 깔아드리는 건, 지금 이제 전쟁 공포 관련주라고 해서 항상 투자자들이 학습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빅텍, 스펙콥, 그다음에 퍼스텍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휴니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전쟁과 관련된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로 묻지마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남북 긴장이 돼서 정부가 방위비를 많이 늘리고 하면 실제로 매출에도 혜택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산무기 관련주와 전쟁공포 관련주로 완전히 좀 다르죠. 왜? 이 전쟁공포 관련주들은 중소형주고, 국내 중소형 그러니까 중견이라고 하면 중소기업들이죠. 중소기업들로 되어 있고, 국산무기 관련주들은 한국 항공우주 카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이름만 들어봐도, LIG 넥스원 뭐 이런만 들어봐도 아실만한 이런 대기업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수출하고 있는 K2전차나 K9 자주포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이제 한국 수출입은행이 여기에 대한 자금 대출도 해주고 지급 보증도 해주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해외로 국산 무기를 수출하는 쪽에서 이 실적이 플러스가 되고, 또 그걸로 기업 가치를 키워가고 있는 회사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전쟁공포 관련주들은 우리 국군이 방위비, 국방비로 지급을 해서 어떠한 군 통신망을 개편한다든가 이럴 때 수혜를 보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이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긴 하죠. 그런데 지금같이 남북한 긴장이 고조될 때 실질적으로 이 전쟁을 고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들이나 이런 불안한 이런 악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오히려 시장은 폭락할지 몰라도, 이들 전쟁공포 관련주들은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대응에 있어서 이제 등가의 원칙이 아니라 점점 더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 탈북민들의 이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이런 대북 전단지 살포가 결국은 이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보복이 돼서 돌아왔고,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그보다 한 발 더 나간 대북 확성기를 윤석열 정부가 하면서 북한은 그 다음 수순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예전에 총을 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북 확성기를 향해서 총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국지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미국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나서서 긴장 완화에 대해서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나가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가 이 남북 긴장 같은 이런 북풍 이런 것들 아니면 지금 현재 지지율 30%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칫하다가는 김건희 씨의 이제 뇌물 명품백 수수나, 또 이게 부동산 투기 이 고속도로 계획안을 바꿔서 자기네 집안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를 튀겨서 부동산 투기를 했던 하여튼 양평 고속도로 설계안 변경 같은 건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좀 또 이거 우리 주식 투자에게 가장 중요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에도 관련된 게 아닐까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솔직히 윤석열은 그 남은 임기 3년을 지키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전쟁을 일으키려고까지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나서서 이 긴장 완화를 그 주문할 정도로 아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또 이런 전정부 관련주들이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묻지마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 아이러니하지만 투자가들은 또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도 항상 실적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얘기해왔지만 시장이 이렇게 나쁠 때는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나름대로 또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한번 기회를 잡아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